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바다에는 지구상 가장 성질이 더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난폭하고 잔인하며 칼날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포식자가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성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황소상어죠. 4m나 되는 덩치에도 불구하고 단거리에서 시속 96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헤엄치며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청상아리도 있습니다. 생긴 것은 약간 웃겨도 고성능 센서 역할을 하는 독특한 머리로 민첩한 방향 전환으로 먹잇감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귀상어도 있죠. 그런데 이들의 무기보다 한 발 앞선 최첨단 감지 체계로 상어를 사냥하는 시커먼 고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범고래가 아닌 흑범고래로 몸 길이가 최대 6.1m에 체중이 2.2톤이나 되며 지느러미의 형태가 둥글지 않다는 점과 배 부분까지 모두 검은색이라는 점만 빼면 작은 범고래로 보일 만큼 범고래를 닮은 이들은 얼마나 강력한 사냥꾼들일까요? 흑범고래는 범고래들이 하는 것처럼 백상아리를 사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소상어를 추격해 잡아먹는 흑범고래의 가공할 최첨단 무기. 여기 한 무리의 흑범고래들이 황소상어로 보이는 한 마리의 상어를 사냥하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성질더러운 황소상어지만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흑범고래들이 뛰어난 기동성을 앞세워 사방에서 쫓아오자 상어는 달아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안쪽으로 휘어진 원뿔 모양의 커다란 44개의 이빨들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황소상어를 물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흑범고래들은 금세 황소상어를 따라잡더니 자신들의 주특기를 사용하기 위해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상어의 아래쪽으로 잠수합니다. 그러고는 수면 아래에서 헤엄치는 상어를 향해 꼬리 지느러미를 강하게 후려치는데요. 하지만 간발의 차로 황소상어는 이를 피했고 흑범고래 무리가 없는 바깥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를 빠져나간 이 상어는 기동성을 살려 순차적으로 따라붙는 흑범고래들을 모두 따돌리며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흑범고래와 황소상어의 추격전은 흑범고래들의 패배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닙니다. 흑범고래들은 먹잇감이 자신들보다 더 빨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비장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향정의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능력인데요. 흑범고래가 초음파를 발사하면 날아간 음파는 주변의 지형지물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고 흑범고래는 이를 통해 상어가 어디서 어떻게 도망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망가는 상어의 입장에서는 쫓아오는 흑범고래가 정확히 어느 방향,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자신을 쫓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갈 수 있어도 흑범고래는 상어의 진행 방향을 보고 이보다 앞질러 나아가 손쉽게 황소상어를 낚아챕니다. 이처럼 흑범고래는 범고래 못지않은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대가 이런 작은 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육중하고 거대하며 강력한 힘과 칼날 같은 이빨들을 가진 백상아리라면 어떨까요? 흑범고래 대 백상아리, 승자는 누구인가? 체급으로 비교해봤을 때 얼핏 보면 백상아리가 흑범고래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흑범고래의 크기와 백상아리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둘의 체급은 의외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살아있는 백상아리들 중 가장 거대한 것으로 파악된 딥블루의 경우 몸 길이가 6m 정도에 몸무게는 2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흑범고래의 최대 개체 또한 몸 길이 6.1m에 2.2톤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로만 보면 오히려 흑범고래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 하나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 29일 크게 다친 흑범고래 한 마리의 사체가 선샤인 해안으로 밀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50명이 동원되어 필사적인 노력으로 고래를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흑범고래는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 흑범고래는 몸 길이가 3.8m 정도에 달하는 암컷이었는데요. 물이 얕은 곳으로 데려와 이 고래를 살펴보니 등 지느러미가 손상되어 있었고 무엇인가가 크게 한입 베어무는 것처럼 선명한 상어의 공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흑범고래에게 이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백상아리만이 유일한데요. 만약 죽지 않았다면 경이로운 돌고래의 회복력으로 치료 끝에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흑범고래는 백상아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길고 가느다란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에 비해 작은 입과 비교적 살상력이 떨어지는 원뿔형의 송곳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백상아리는 자신의 덩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상대에게 충분히 치명타를 남길 수 있을 만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있는 힘껏
입을 크게 벌려 한 번에 25kg 이상의 고기를 잘라 먹을 수 있다고 하죠. 백상아리의 위턱은 두개골에 붙어있지 않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지방층이 두꺼운 고래 사체를 먹을 때도 한 입 크게 베어물고는 그 상태에서 좌우로 고기를 흔들어대며 계속 더 많은 고기를 입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미칠 듯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최대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는 시속 56km까지도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흑범고래가 이보다 느리지는 않지만 혼자서 도망치는 입장이 되면 흑범고래의 초음파는 그다지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흑범고래가 더 빨리 헤엄친다 해도 백상아리는 물속의 미세한 전기마저도 감지하는 로렌치니 팽대부를 활용해 먹잇감의 진행 방향을 레이더처럼 쫓을 수 있고 흑범고래의 움직임을 예측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흑범고래 또한 똑똑하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이지만 범고래만큼 크지 않아 백상아리를 들이받아 뒤집어버리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일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아 고래가 단독으로 백상아리의 약점을 공략해 잡아먹을 수 있으려면 백상아리보다 확실히 더 큰 개체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흑범고래와 백상아리의 대결에서 항상 백상아리가 이기는 결과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흑범고래보다 작은 돌고래들도 박치기 공격을 사용해 백상아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범고래의 경우 박치기 공격으로 백상아리의 체내에 손상을 입혀 죽이기도 하는 만큼 흑범고래 또한 이 같은 반격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흑범고래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던 개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흑범고래는 어떤 존재인가? 흑범고래는 범고래부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고래로 돌고래들 중 세 번째로 거대한 이들입니다. 마치 배 부분까지 새까맣게 칠한 범고래처럼 생겼기에 일본에서는 범고래 짝퉁이라는 뜻의 차치모도키라 부르고 영어권에서도 가짜 범고래라는 뜻의 First Killer Whale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생긴 것과 달리 이들은 범고래와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범고래보다는 오히려 난쟁이 범고래나 리소 돌고래에 더 가까운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전 세계의 열대바다 및 아열대바다 등지에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죠. 흑범고래는 10마리에서 5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무리를 짓기도 하는 사회적인 동물들인데 먹이를 사냥하거나 이동할 때 100여 마리를 훌쩍 넘기는 규모의 거대한 무리를 형성해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범고래만큼은 아니지만 강력한 포식자로 만세기와 같은 대형 어류와 두 종류는 물론 다른 작은 돌고래류와 일부의 어린 고래들까지 사냥하는 것이 관찰되곤 합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범고래와 겹칠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들이 뛰어난 사냥꾼들이라지만 범고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범고래가 흑범고래를 공격해 잡아먹는 것이 목격된 적도 있고 말이죠. 흑범고래는 체형상 범고래와 크기가 같다고 해도 더 가늘고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흑범고래는 장수하는 동물로도 유명한데 수컷은 57살, 암컷은 62살까지 산 경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흑범고래는 범고래의 유명세에 가려져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인지도도 떨어지지만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서 수족관에서 사육되며 관객들에게 화려한 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개체수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현재 추정되는 흑범고래들의 개체수는 불과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흑범고래는 멸종위기종을 분류하는 단위인 CITES 부속서 2에 등록된 위기종인데요. 우리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흑범고래가 미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사라져가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지금도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흑범고래가 좀 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고래들처럼 다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